227페이지요. 감정평가. 자, 1절에 있는 감정평가 기초에서는 주로 볼게 핵심 포인트 보세요. 자, 제일 중요한 뭐냐, 요 말이에요. 감정평가된 가격은 반드시 기준 시점이에요, 기준 시점. 항상 이걸 장난치면요, 현재 시점이란 말을 가지고 보통 장난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무조건 감정평가된 가격이 나면 항상 기준 시점 가격이다. 이 말을 꼭 기억하시라고요.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시험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잠시 우리 과거에 나왔던 문제 한 2개를 보여줄게요. 이렇게 시험 나오거든요. 자, 238페이지, 9페이지 가보세요. 239페이지. 거기 있는 1번이 원가법은 반드시 항상 기준 시점 가격이지 절대 뭐 있습니까? 뭐 신축, 현재 이런 말 절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시험 나올 수도 있고요. 자, 또 넘어갑니다. 248페이지요. 자, 248페이지 7번 문제. 7번. 과학 항상 뭐 있습니까? 이건 아니다. 예, 7번. 얘도 반드시 뭐 있습니까? 현재 시점 이런 말 쓰죠. 쓰는 순간 다 틀린지 뭐예요, 무조건. 그러니까 특히 장난치면 보통 시험 낼 때 뭐 있습니까? 현재 시점 보통 시험 내. 틀린 말로 써. 그러니까 어쨌든 딱 읽으면서 보니까 현재 시점 나오죠. 그냥 무조건 틀리면 이거 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예, 무조건. 일단 그런 형태의 내용을 보시면서 자, 다시 그럼 217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 감정평가된 가격 기준 시점 가격인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갈로 2번 갑니다. 자, 기준 시점은 대상 물건의 가격 조사가 완료된 날이죠. 완료된 날인데 다만 기준 시점이 미리 정하여진 때는 그 날짜의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줄 거 놓고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서 뒤에 뭐 있으면 보니까 나와 있는 게 있는데 일단 여기까지 봤으면 요걸 이 문제를 제가 좀 실수해서 뒤에 좀 수록되어 있는데 어디 가는가 하면요. 자, 이렇게 시험 나옵니다. 자, 258페이지. 258페이지. 맨 뒷장에서 자, 258페이지 보니까 저기 있는 14번 문제, 13번 문제. 그러니까 기준 시점은 항상 가격 조사 완료를 합니다. 그 뒷말 중요하거든요. 다만, 자, 그 가격 시점 대신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하지 않더라도 이건 틀린 말이에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13번은 좀 수정하자고요. 이렇게 수정하자고요. 자, 가격 조사 완료를 한다. 그 다음에 가격 시점이 아니라 기준 시점. 기준 시점 미리 정해진 때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그 일자를 가격 시점 대신 기준 시점으로 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옛날에 법 조문상 뭐 있습니까? 시점이 가격 시점이었어요. 지금 밖에서 기준 시점 바뀌었는데 중요한 말로 우리 과거에 시험 나왔을 때 그게 시험 나왔었는데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런 건 좀 정리해 놓으시라고요. 자, 일단 그건 좀 수정하시고요. 자, 일단 그렇게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그건 좀 조심해서 보셔야 됩니다. 자, 다시요. 앞에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갈로 4번 가볼게요. 그러니까 미리 정해진 때에 그 날짜에 평가 가능한 거에 할 수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정리해보자고요. 미리 정해진 것은 과거를 정할 수도 있고 현재를 정할 수도 있고 반대 뭐 있습니까? 미래인 걸 정할 수 있어요. 이때 이제 개념 파악하시는데 어쨌든 과거는 무조건 무슨 평가죠? 속어 평가죠. 현재 있는 상황을 그대로 평가한다. 이게 줄여서 뭡니까? 현황 평가. 그 다음에 조건을 두는 조건부 평가가 있고 시간만 경과되면 기한, 즉 기한부 평가가 있어요. 이렇게 4개 있어요. 이 4개에 대한 제목 보시는데 키워드가 뭐냐? 무조건 이겁니다. 속어는 뭐 나와야 됩니까? 과거 나와야 돼. 현황이란 말은 뭐 나와야 됩니까? 그러니까 준말이 현재 상황이야. 자, 너머리까지 보지만 이 말입니다. 평가사 왔어. 지금 머리 어떤 이 건물에 문제 있거든요. 문제 있는 상태 그대로 평가한다고. 있는 상태 그대로. 그래서 그래 보시고 조건부로 우리 민법에서는 조건과 기한 비합조죠. 그러니까 가정을 두는 게 그것도 이게 조건입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조건부로 뭐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갖고 있는 게 이게 뭐냐 다른 말로 조건부 평가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보통 장난치면 이 말 나옵니다. 항상 이 어떤 걸 상정한다 이 말이에요. 상정. 상정이라는 말이 결국 일본식 용어인데 우리 말로 쓰면 뭐 있습니까? 가정을 두고 조건을 두고 말 뜻이고요. 그 다음에 기한은 시간이 경과되면 무조건 올 수 있는 거니 곧 이건 뭐 있습니까? 확실성 있는 미래일 때가 뭐냐 곧 이게 기한부 평가를 보시면 돼요. 자, 일단 요 개념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충분히 시험 나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 거기 있나 뭐 있습니까? 내용 보니까 첫 번째 나 있는 게 전제 조건이라는 분류가 있죠. 현황은 말 그대로 뭐 있습니까? 줄 거놨죠. 현 상태, 그죠? 조건부는 2개 있어. 불확실도 중요한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에요. 그 다음 뭐 있습니까? 상정한다 이 말 중요한 거죠. 기한부는 뭐 있습니까? 장래 도래할 확실한 시점에. 그 다음에 속어는 무조건 뭐 나와야 됩니까? 과거. 그런 것만 가지고 정리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요. 자, 2번은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분류인데, 자, 이렇게 해보죠. 이제 여기 보세요. 현재 토지가 필지가 4필지 있어요. 1번 지번, 2번, 3번, 4번 지번에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감정평가할 때 보니까 우리 필지마다 따로 해야 됩니까? 같이 묶어야 됩니까? 이런 평가 서면 1번 지번 따로 해야 되고 2번 지번 따로 평가합니까? 아니면 1, 2번 묶어서 평가합니까? 일반적으로. 따로 해야 되지. 그게 원칙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개별 필지마다 한다. 이게 무슨 평가요? 이게 원칙이 이게. 근데 예배 보니까 뭐 있으면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2개 묶었어. 또 1개를 쪼갰어.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저 무슨 말이냐 이 말입니다. 현재 보니까 1번 지번은 보니까 감정평가 가격이 여기에 평당 제곱미터 100만 원 든답니다. 그 다음 2번과 4번 지번은 120만 원, 120만 원 든다고. 3번 지번은 보니까 여기까지는 여기에 95만 원이고 뒤에는 163만 원이에요. 이런 경우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원칙은 필지마다 평가는 원칙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2번과 4번은 땅값 같잖아. 같은 굳이 분리할 필요 있습니까? 하나를 묶으면 되죠. 묶는다, 이게 뭐냐? 일괄평가. 그래서 얘는 항상 물건 몇 개 있어? 요거 마시면 돼. 물론 그 뒤에 설명되어 있지만 둘 이상의 물건이 있을 때 일체로 이용되거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을 때 일괄평가할 수 있는데 뒷말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물건 2개 일괄이에요. 무조건. 자, 그 다음에 자, 얘 반대로 뭐 있습니까? 이거 아닙니까? 자, 보세요. 3번 집은 땅값 1개 물건 가격이 다른 거 아니에요? 분리시켜야 되지. 그죠? 이런 걸 뭐라 하냐? 다른 말로 구분평가. 그래서 이런 반드시 기본 조건이 한 개의 물건이지만 가격이 뭐 있습니까? 가치에 대한 차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분리해서 평가합니다. 이런 게 뭐냐? 다른 말로 구분평가. 그 다음 반대로 부분평가. 자, 부분은 항상 얘 반대가 뭐죠? 전체. 그죠? 전체 중에 뭐 있습니까? 항상 부분은 요 말만 기억하시라고. 일부분을 평가한다. 이거 맞습니다. 일부분. 그러니까 조심할 건 특히 있죠. 요 2개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구분은 가격이 달라지니까 구분한다 해서 이걸 가구라고 보통 암기합니다. 부분은 뭐 있습니까? 전체 중에 일부분 평가한다, 부분 평가예요. 제가 설명했지만 이런 거 아닙니까? 한 필지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요까지 도로로 그냥 수용되면요. 요것만 평가하면 될 거 아니에요. 전혀 다 평가할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수용등이 되었을 때 일부분 평가는 뭐니? 곧 이게 부분 평가입니다. 이렇게만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일본식에서 뭐인가 하면 독립평가되어 있지만 독립평가 실제 시험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 자, 독립은 뭐냐?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하면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요. 복합부동산이죠. 둘 다 공통점은 토지를 좀 평가할 목적이에요. 그런데 얘는 부분은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상태 그대로 놓아두고 평가하는 방식이 부분평가고 얘는 뭐 있습니까? 비록 토지 위에 건물이 있지만 건물이 없는 걸 가정을 두고 빈 땅으로 평가하는 게 뭐냐고 이게 독립평가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면 이 말이 뭐냐? 얘는 현재 토지 위에 건물이 있는 거죠? 뭐로 평가하냐? 건부지 평가요. 얘는 결국 뭐 있습니까? 나지를 평가한 거죠? 근데 항상 독립평가는 이 말만 하시면 안 돼. 무조건 나오던 나지 상정평가란 말 쓰거든요. 이 말이 뭐냐? 나지일 걸 상정, 가정을 두고 평가한다 이 말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말 나왔을 때만 이런 뭐 있습니까? 독립평가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가 배웠던 그냥 그 선택하시면 돼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이게 한 문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세요. 한 문제. 자, 일단 그러면요. 우리 거기 있는 내용 보니까 217페이지요. 맨 밑에 일괄, 둘 이상 물건, 구분, 한 개 물건인데 가격 달라. 부분 뭐 있습니까? 일부분. 독립 뭐 있습니까? 나지 상정 후에 토지 평가한다. 나지 상정 평가입니다. 자, 뒷장 가보겠습니다. 자, 뒷장요. 네, 문제 1번 갑니다. 평가업이란 것은 타인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토지 등에 대해서 뭐 있습니까? 감정평가하는 것을 업이라는 것을 감정평가업이라 한다. 맞는 거예요. 그냥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자, 2번 가보겠습니다. 자, 2번은 이거 보통 이러시면 절대 틀린 말 내지 않는데 만약에 요거와 장난치면요. 딱 한 개 장난칠 게 있어. 뭐냐? 경제적 가치야. 그럼 참고로 그 말 대신 장난치면 이 말 써야 돼. 법률적 가치란 말 써야 틀린 말 나온다고. 법률적 가치를 평가한다. 이건 뭐죠? 응? 법률적 가치를 평가하는 걸 뭐라 합니까? 응? 그게 뭐냐? 권리 분석 요거요. 응? 그러니까 만약에 장난치면요. 오직 감정평, 실제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게 감정평가고 거꾸로 법률적 가치를 측정, 판단, 평가하는 게 뭐냐? 권리 분석이라 했어요. 권리 분석. 자, 그 다음에 3번 가보겠습니다. 자, 기준 시점 아까 했던 거죠? 어떻게? 가격, 조사, 완료일. 자, 4번 같은 말이죠? 넘어갑니다. 5번 갑니다. 5번 꽤 중요한 거예요.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해 실질적으로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할게요. 다시 한 번 더. 자, 아까 했던 258페이지. 258페이지 14번, 15번. 14번부터. 자, 그 말 똑같은 건데 원래 법 조문상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정평가업자는 평가할 때 실질조사에서 평가하기 때 이건 당연한 거죠. 반드시 가서 확인해야 돼. 근데 다만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을 땐 예외적으로 뭐 있습니까? 그 자료를 통해서 평가할 수 있는 거죠. 이미 실질조사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 이겁니다. 내가 현재 원양어선 있죠. 이거 평가할 목적인데 이 배가 어디 있냐? 태평양 한가운데 있어. 갈 수 있냐고. 없죠. 그죠? 그러한 것도 이런 예를 두는 거예요. 사실은. 원칙은 반드시 뭐 있습니까? 가서 확인하는 원칙이지만 때에 따른 실질 조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밑에 15번 계속 갑니다. 같이 연결할게요.
만약에 전문가에 대한 조언을 갖다 받은 거 있죠. 받았으면 반드시 이건 감정평가 보고서 그 내용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거 좀 기억하시라고요. 네. 15분이 그 말이에요. 네. 자, 다시 218페이지. 자, 6번 문제.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는, 자, 이거 우리 과거에 보니까 이거 보세요. 이게 또 헷갈려 할 건데, 가령 우리 감정평가된 가격, 시장 가격이냐, 적정 가격이냐, 균형 가격이냐, 그 다음에 형평 가격이냐, 합리적 가격이냐, 어떤 용어 쓸래 묻는 거요. 옛날에는 감정평가된 가격은 적정 가격이다 이렇게 썼다고요. 지금 이게 말이 애매모호한 거예요. 적정한 게 뭔데? 응? 이 물건 적정 가격이 얼마예요? 모르는 거 아니야. 가장 중요한 거 있습니까? 이거 필요 없는 거야 사실은. 왜? 아니 감정평가는 가장 중요한 게 뭐 있으면 평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시장에서 매매되는 가격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 시장이 매매되는 이 말은 뭔데요? 정상적인 수요자, 정상적인 공급자의 협상을 본 가격 평가라는 말 뜻이. 그러니까 앞으로 감정평가된 가격이 절대 뭐 있습니까? 이런 말까지 장난치면 이런 말 절대 쓸 수 없다. 그러니까 오직 뭐 있습니까? 머릿속에 그냥 시장 가치란 말만 하시면 돼요. 응? 시장 가치. 자, 일단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7번요. 7번. 해당 목적과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될 것인가 묻는 거예요. 자, 다시요. 보세요. 이 물건 감정평가된 가격이 127억이야. 언제 평가한 거예요? 분명히 3년 전에 평가할 때 현재 평가할 이 가격 같습니까?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평가 방식이 꼭 기재하려면 뭔가 하면 기준 시점은 반드시 기재한다고. 더불어서 뭐 있습니까? 얘는 무슨 목적을 평가하기 중요하거든요. 왜 그런지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보세요. 똑같은 이 물건이지만 이 물건까지 뭐 있습니까? 담보평가, 경매평가, 과세평가, 시장평가면요. 가격이 다 틀려. 같을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각각의 평가 방식마다 권리가 좀 다르거든요. 분명히 감정평가는 가치를 평가할 때 권리에 대한 평가, 어떤 특정 물건의 권리와 이용에 대한 대가를 평가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세평가할 때 사용되는 권리하고 담보할 때 사용되는 권리 다 틀리다고. 그러니까 동일한 시점에 동일한 물건을 평가하더라도 이 담보, 경매, 과세평가 다 틀린데 왜 그러냐? 결국은 뭐 있습니까? 목적에 대한 차이거든. 그래서 반드시 그 목적을 기재해야만 얘는 무슨 목적 때문에 언제 이를 평가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자, 일단 물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8번째. 법으로 정한다. 이 핵심이야. 법정평가야. 네? 법으로 정한 것은. 자, 그 다음에 이런 임의평가는 뭔지 압니까? 평가사한테 맡길 수도 있고 안 맡길 수 있어. 그 어레인 자기 마음이라고. 그래서 옆에서는 임의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뭔지 압니까? 담보평가. 담보평가는 절대 필수평가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필수평가 반대가 임의평가라고. 좀 이따 하겠지만. 그러니까 필수는 반드시 어떤 물건 평가할 때 무조건 감정평가에서 꼭 의뢰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근데 이 임의평가는 뭐 있습니까? 의뢰인이 평가에서 의뢰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경매는 반드시 의뢰해야 되지. 그죠? 경매나 과세는 무조건 의뢰합니다. 이건 필수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필수평가인데 그러나 예외적인 뭐 있습니까? 담보평가. 은행들의 담보평가만이 임의평가로 이게. 보통 우리 뭐 은행가 뭐 있으면 금액이 작을 땐 자체 평가한다고. 클 경우 뭐 있으면 맡긴다고 이게. 그래서 요건 좀 조심해야 돼. 담보평가는 반드시 임의평가 속에 포함되어진다 이렇게 하시라고요. 자, 그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9번 가보겠습니다. 자, 9번의 키워드 뭐 있습니까? 성적. 오케이. 자, 그럼 이건 무슨 평가? 조건부, 그죠? 자, 그 다음에 10번 키워드 과거, 속어. 그 다음에 11번 물건 2개 나 있어. 2 이상 물건 나 있다고. 일괄. 12번 있습니까? 12번 보니까 2개 이상 물건 나 있죠? 그러니까 일괄. 뭐 다른 거 없습니다. 13번
일부분 나있지. 그건 뭐요? 부분평가. 자, 14번. 14번 이렇게 보통 시험 나올 수 있거든요. 자, 잘 보세요. 쭉 그 박스에 있는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아까 있어. 기준 시점 언제라고요? 가격, 조사, 완료일이지. 자, 우리 그 박스에 보니 가격, 조사, 완료일이 언제입니까? 10월 27일이지. 이런 걸 갖다 알고 있어야 된다고. 자, 다시 갈로 1번 갑니다. 본 감정평가는 국가에서 자격이 부여한 개인. 그리고 공인, 자, 보세요. 평가는 공인평가하고, 그 다음에 공적평가 두 개 있어요. 공인은 국가에서 특정한 개인한테 자격을 부여해. 그래서 그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감정평가에서 평가하는 게 있지. 이게 공인평가라고. 근데 공적은요,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 평가하는 게 있어. 개인이 평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한국은 전부 다 공인평가야. 대만이라든지 필리핀, 그 다음에 저기 있는 이런 나라는 뭐 있습니까? 공적평가야. 그런데 감정평가에서는 제도가 없다고. 그 국가의 특정 기관에서는 평가가 돼 있다고. 그런 게 보통 공적평가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나오는 순간 한국은 전부 다 공인평가예요. 그런데 예외가 한 게 있어. 한국도. 공적평가 한 경우 딱 하나 있다고. 뭐가 있는가 하면, 자, 요거 기억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있지. 표준지 뭐 이 말 아닙니까? 이 지역에 여러 개 필지가 있으면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거 아니에요. 하면 얘가 만약 집원 5번, 6번, 7번, 8번 있으면 6번이 현재 이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표준지래. 얘가 제곱미터당 뭐 있으면 100만 원 되는데 나머지 결국은 여기를 기준으로 평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있는 토지마다 뭐 있어? 비준표가 있어. 얘는 0.96, 1.23이랍니다. 0.96은 예배에서 결국 뭐 있습니까? 100만 원 되면 96만 되거든요. 이렇게 만드는 게 비준표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토지마다 이제 평가하는 게 개별 아닙니까? 자, 표준지 공시가 누가 평가합니까? 응? 평가. 평가사지. 개별은 시, 군, 구 누구? 시, 군, 구 누구? 공무원. 그게 평가사 아니잖아. 그죠? 그래서 개별 주택 가격이나 개별 공시가는 반드시 공적 평가야. 왜? 평가사 평가가 아니잖아, 분명히. 그죠? 그래서 만약에 묻거든. 모든 건 좀 더 공인평가입니다. 공인평가냐, 만약에 예를 물었을 때, 이와 같이 뭐 있습니까? 공적 평가는 한국에 있어요. 거기에 뭔가 하면 개별, 공시지가, 개별 주택 가격이 있죠? 이런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공적 평가요. 요건 기억하시라고. 아직 시험 안 나왔으니까. 나머지 묻는 순간 전부 다 이건 공인평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일단 거기 있는 핵심이 뭐 있습니까? 자격을 부여한 개인이 평가한다 해서 공인평가라는 게. 자, 5척 갑니다. 2번. 2번은 뭐 있습니까? 예, 본 감정평가를 통해 산정된 감정평가액이 얼마예요, 현재? 가격이 나 있습니까? 안 나 있죠? 없잖아요. 박스 안에. 없죠? 어쨌든 중요한 거 있습니까? 평가액은, 예, 평가를 참작해서 법원에서는 이게 법원의 경매에서 감정된 가격은 최저, 최고. 예? 감정된 가격. 이 물건 1억이라고 감정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제 뭐 있으면 이 가격 써낼 때 이거보다 높이 써야 됩니까? 적게, 낮게 써야 됩니까? 최소한 이거 이상 내야 되지. 여기 무슨 가격이요? 최저 가격이요. 최저. 무조건 이거 이상 써내야만 낙찰을 받는 거예요. 자, 최저 경매 가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있습니까? 이미 의사에서 형성되어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무슨 평가입니까?
무슨 평가? 임의평가입니까? 예? 아까 했죠? 임의평가는 무조건 여기 보세요. 요런 경우만 임의평가라고. 지금 경매 아니야. 경매지. 무조건 감정가는 어려하게 돼 있다고. 이건 뭐야? 필수평가, 필수평가. 그 다음에 자 4번요. 기준 시점 언제라고요? 27일. 그 다음에 5번.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의 기준 시점, 현재 상태대로 평가한다. 무슨 평가? 현황 평가. 그죠? 자, 우리 여기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있는 요 내용 아셔야 돼요. 요 박스에 있는 내용. 이런 건 충분히 시험 나오고 자주 나오는 시험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218페이지, 219페이지는요. 자, 뒷장에 있는 220페이지부터 224페이지 있는 내용까지 그냥 통과합니다. 왜? 잘 안 나올 거니까. 사이클 손대지 말라고. 나오면 그냥 틀려주라고 가가면 돼. 자, 225페이지.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 예, 이건 좀 쉬었다 할게요.